자, 그럼 함수의 극한으로 갑시다. 쌤이 분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너무 잘 들어가서 그래서 아예 개념을 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분류 작업을 우선으로 해줄게. 자, 일단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도록 합시다. 책에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뭐가 분류가 되어 있냐? 거기 네모 칸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개념의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지. 보통 그렇잖아, 개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설명이라고 써져 있고 이제 위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써주지. 보통은 추가 설명을 쓰던가 그림을 그려주던가 밑에 것처럼 예시를 써줍니다. 근데 쌤이 요즘 논문을 좀 요약을 하다 보니까 쌤도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예시를 쓰는 게 별로 안 좋대, 생각보다. 생각보다 별로 안 좋대. 엄청 어려운 개념이면 예시를 쓰는 게 좋은데 그 위에 텍스트만 읽어도 이해가 되는 텍스트면은 밑에 예시는 아예 안 보는 게 좋대. 왜? 이 구체적 예시를 보는 순간 얘를 벗어난 예시는 적용을 잘 못하게 된대. 수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 분류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 개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거기 1번에 1번 보면은 자, 굳이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 옆에 그림을 좀 먼저 볼게. 그림에 보면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지 않니? 화살표가 있지. 그 화살표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글을 읽으면은 훨씬 계산이 좀 생각하기가 편할 것 같아. 자, 화살표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 화살표는 뭐냐면 x값이 a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x의 최소가 얼마야? x가 1보다 크면? 1? 2? 정수 x의 최소값 말고 x의 최소가 1.01? 1.00001? 자, 내가 말하고 있는 숫자들 뭐에 가까운 숫자? 1에 가까운 숫자. 자, 딱 얼마인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책에도 뭐라고 써진 거야? 가깝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한없이 가깝다. 마땅히 표현할 말이 없지, 너네가 들어봐도. 자, 다시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없이 가까워지면 1.00000.1은 결국 얼마랑 거의 똑같은 거야? 1이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자, 너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라고 칠게. 너네 친구들한테 나 몸무게 60.0123kg이야 이래? 그러면 너는 60.01kg이고 나는 60.003kg이니까 너가 더 무겁네 이래? 아니잖아. 둘 다 그냥 몇 킬로야? 60kg잖아. 이런 게 이제 극한인데,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운 값을 정의를 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왜 화살표를 표시하는지 알 것 같니? 그럼 얘는 뭐야? a에 한없이 가까운데 a보다 약간 어떤 값이야? 작은 값이야. 식으로 표현하면은 x가 1보다 작다고 할게. 그럼 x의 최대가 얼마입니까? 1보다는 약간 어때? 작은 값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문장으로 표시할 때는 한없이 가깝다고 쓰고, 그럼 이 숫자가 나올 때마다 한없이 가깝다고 쓰니까 좋은 도구로 뭐가 있어? 그 밑에. 자, 이제 텍스트 한번 볼게. 1번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a에 한없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때 y의 값은, 자, y의 값도 좀 보고 갈까? y의 값은 얼마에 가까워진대? 그림 보니까 그림이 편해, 텍스트보다. l에 가까워진대. 그러면 그 값은 정확히 l은 아니지만 거의 l이랑 어떤 값이야? 같은 값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러면 l에 한없이 가까운 값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값이 존재하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니? 수렴한다고 하고 이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텍스트에 보면 극한값이라고 한다. 한없이 가까운 값이라는 뜻이 극한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좀 불편함이 느껴지니?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지금 몇 줄을 써야 돼? 3줄, 4줄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뭐다? 그 밑에?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 극한이 영어로 뭡니까? 한계. 리미트. 그래서 거기 리미트 x. 어떻게 읽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읽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리미트의 뜻이 뭐다? x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럼 그 기호의 정확한 뜻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뜻은 또 문장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x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무슨 값? 그치. y 값이라고 정확히 정의를 해주면 돼. 그래서 그림이 보기 편하다고 한 거야. 그러면은 보기 편한 것만 보면 안 돼. 정확히 공부하려면. 자, 지금 쌤은 뭘 할 줄 알아? 기호로 쓸 줄 알고. 그림에 나타낼 수도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세분화를 시켜서 봐주는데, 이거를 쌤은 이제 보통 쌤이 설명을 할 때는 처음에 다 알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너네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이 중에 1순위가 뭘까? 텍스트랑 기호랑 그림 중에. 아무래도 텍스트는 오늘 딱 보고 다음날 내가, 저기 리미트 fx 설명해봐 이러면 어때? 어렵지.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기 어렵다는 뜻이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저 그림과 기호가 되겠다. 네모칸 좀 쳐놔. 그냥 네모칸 쭉쭉 쳐놔. 그냥 요약된 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까 그 그림이랑 기호잖아. 필기할 필요도 없어.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되니까. 야, 그래서 그 네모칸들만 모으면 뭐 나올까? 센에 써져 있는 개념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분류 작업을 해라 그거야. 막 오늘 다 외우기보다는 1단계로 센 개념 같은 결론을 먼저 분류를 하고 2단계는 이제 뭐 하면 돼? 아까 하기 힘들다고 했던 이제 이 텍스트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적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개념 분류를 하면은 머릿속에 좀 잘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일단 1단계 개념이라고 할게, 이거를. 네모칸 친 거를. 그래서 1단계 개념만 가지고도 문제는 풀린다. 기본 문제는 풀린다.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면 당연히 텍스트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너네가 혼자 공부할 때 좀 어려운 점이 1번은 꽤 중요한 것 같지 보니까 뜻이. 그래서 다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쌤이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은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할 거야. 왜? 기호의 뜻만 알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얘는 제목만 네모칸 쳐도 됩니다, 심지어. 제목만 네모칸 쳐도 되는데 얘는 거의 2번 개념이야, 2번 개념. x가 그 동그라미 2개 어떻게 있는지 알아, 그거? 영어로 인피니티인데. 무한대라는 뜻이야, 그 기호가.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거는 뭐냐면, 아니, 좀 설명이 좀 부족해. 이게 뭔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지. 메비우스의 띠는 많이 들어봤지? 한없이 큰 수입니다, 그냥. 또 이렇게 기호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충 예상이 되지 않아? 자, 엄청 큰 수 얘기해봐. 뭔 말인지 알겠지? 한없이 큰 수. 기호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 문장으로 표시하면 한없이 큰 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한대를 먼저 공부를 할게. 이건 필기 좀 해야 돼. 책의 순서가 좀 이상해가지고. 어디다 하면 되냐면, 여기 네모칸 칠 게 없어. 기껏해야 제목 정도는 뭐 네모칸 쳐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네모칸 쳐도. 내용에선 볼 게 없다. 빈칸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게. 제목이 뭐냐면, 무한대. 그냥 이렇게 제목 씁니다. 자, 무한대. 요거의 특징에 대해서 적을 건데, 일단 조금 써볼게. 자, 무한대 플러스, 혹시 상수가 영어로 뭔지 아니? 우리 상수 자리에 항상 이 알파벳이 나오는데. 알? 지속적인. 끊임없는. 항상 일정한. 콘스턴트. 들어봤지? 자. 상수란 뜻입니다. 굳이 한글로 안 적어도 되겠지? 좀 불편해가지고. 왜 이렇게 적는지는 알 거 아니야. 불편하니까. 헷갈리면 상수로 적어. 내가 보기 좋은 게 제일 좋은 필기야. 이렇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성질이야, 무한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이해하면서 가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자, 무한대에다가 10만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무한대. 왜? 우리 한없이 큰 수가 얼마인지 생각을 하진 않아. 그냥 한없이 큰 수야,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다 무한대를 더한다고 해서, 상수 더한다고 해서 무한대 플러스 C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무한대 곱하기 2도 뭐야? 무한대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뭘까? 이것도 무한대야.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뭘까? 아닙니다. 모름입니다. 둘이 같은 수면 C가 0이네. 이 무한대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없이 큰 수라고 하는 거야, 그냥. 딱 무한대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여기는. 자, 또 좀 내볼게. C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 무한대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을 3으로 나누면 30이 되잖아. 무한대를 C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엄청 큰 수를 자르면 엄청 큰 수지, 그것도. 얘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기 나눗셈에 대해서 좀 써볼 건데. 야, 그, 무한대 마이너스 C 같은 건 안 써도 되지? 그치,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C는 어떻게 될까? 무한대분의 숫자. 땡. 너네, 물어보는 이유는 너네는 그냥 상식선에서 대답이 가능해, 여기. 분모가 한없이 크네. 좀 힘들지만, 분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네.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엄청 작다는 뜻이네. 얼마일까? 자, 100분의 1, 0.01이지. 1000분의 1, 0.001이고, 만분의 1, 0.0001이네. 뭐, 1억분의 1, 숫자의 크기가 어때? 작네. 점점 이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0입니다, 0. 분모가 한없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정수 0은 또 아니야. 이 말 좀 이해되나? 1억분의 1이면 거의 0이지. 근데 걔는 0이야, 그러면? 그래서 여기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쓴 될까, 여기? 아까 이런 숫자를 뭐라고 한다? 1번에서? 극한값 0이라고 한다. 왜 극한값이라는 말 나왔는지 알 것 같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무한대분의 C 같은 경우. 그럼 이때 0은 아니지만 거의 0이잖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극한값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무한대, 마지막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될까? 자, 숫자로 좀 얘기를 할게. 10만을 만으로 나누면 10이네. 그 10만 원은 만 원이 10장이잖아. 10만을 만으로 나누면 10이네. 이 1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는 아니지. 또 100만을 10만으로 나눠도 10이네. 그러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얘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얘도 모름이야. 왜? 기호는 똑같지만 둘 다 한없이 큰 수고 이 한없이 큰 것도 누군가는 더 클 수가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 여기 무한대 곱하기 2는 무한대 한번 보자. 어떤 무한대가 몇 배만큼 큰 거야? 여기는 무한대가 2배만큼 큰 건 확실하잖아. 얘도 물론 무한대지만. 그러니까 무한대끼리도 급이 있다. 자, 0.00001이랑 0.00001이랑 둘 다 0에 가까운 숫자지만 얘도 더 작은 숫자가 있잖아. 딱 정확히 하나의 숫자라고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자, 요게 무한대의 성질이야. 그래서 약간 무한대는 객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요거를 차라리 정리를 하고 이것도 네모칸 쳐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그냥 읽기만 하고 가자. 네모칸 칠 게 없어. 2번을 보면은 그 기호를 먼저 봐봐. 기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l이다. 자, 요거 위에 제목에 네모칸 쳐놨지, 이번에. 그거 하나를 설명을 안 했네.
바로 수렴입니다. 수렴. 수렴의 뜻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냥. 요거는 좀 이따 발산 얘기하면서 얘기해 줄게, 다시. 그래서, 수렴은 좀 표시를 해놓고, 자, 이때 기호로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l이다. 이거는 예시 하나 보여줄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0 플러스 3은 얼마일까? 이 숫자는? 3입니다. 아까 여기. 분모가 한없이 크면 0에 가까운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딴 건 몰라도 0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야. 물론 얘가 정확히 3은 아니다. 굳이 안 써도 돼. 알고만 있으면 돼. 왜? 그 기호가 뭐야? 정확히 3이 아닌 거 이거 보고 알 수 있잖아. 극한값이라고 써놨잖아, 기호로.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뭐야? 극한값이 아니라 그냥 3이야. 근데 여기다가 0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더했으니까 3은 3인데 이제 약간 3보다 약간 큰 수가 된 거지. 요런 얘기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값이 정해질 수도 있다. 항상 정해질까?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뭐라고 하고? 수렴이라고 하고, 다시 3번 개념으로 할게. 존재하지 않는 거를 거기 나오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발산의 뜻 정도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럼 텍스트 한번 볼게. 혹시 나중에 딱 말을 봤는데 이거는 내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개념인 것 같아. 그럼 네모칸을 꼭 쳐놔. 1번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거 말 어려워 보입니까? 양이 무슨 뜻이야? 양수, 무한대, 한없이 크다. 그 밑에 2번 제목 봐봐.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얘는 뭐겠어? 한없이? 작다. 저기 수직선으로 치면 한없이 왼쪽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씁니다. 자, 이때 오른쪽 그림도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x값이 a에 가까워지면 y값은 어떻게 되고 있니? 계속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 한없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 이게 무한대야. 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값이 얼마인지 딱 나와야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 얘처럼 무한대가 나오면은 얼마인지 모르면 발산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지? 알면 수렴, 모르면 발산. 2번 그림도 그냥 보고만 가면 돼. 얘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때 y값은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있지. 아래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지. 따라서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여기는 굳이 뭐 따로 공부할 건 없다. 그냥 이 말 자체가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기호도 앞에서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뜻 정도만 보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개념으로 가서 4번 개념으로 가서 요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밑에 그림부터 볼게. 이제 여기도 네모칸 칠 게 없거든. 그림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기호의 값을 쓸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얼마일까? 이 그림 보고. 뭐 이렇게 x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y값도 한없이 커지게 되잖아. 무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얼마일까? 그림 보면. 좀 이해돼? 이거 얼마? 이 그림에서. 그치. 이쪽이지, 이쪽. 다 양의 무한대. 얘가 이제 이름도 좀 정확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얼마입니까? 1입니다. 하지만 얘는 함수값 1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극한값 1이라고 한다가 이 단원의 주된 개념이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 텍스트에 비해서 딱 결론만 뽑아내는 개념은 그렇게 몇 개 없다, 그 얘기야. 네, 무한대 정도는 알고 봐야지 이해가 편해서 무한대만 따로 필기했습니다. 할만하지? 여기부터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 딱 두 가지 요소야. 국어 못하는 애들.
아직도 이게 너무 글자 안 읽어서 이 말이 어렵잖아, 지금.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뜻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분수 못 쓰는 애들이 어려워, 이게. 아직 이것도 살짝 불안불안했지, 아까? 불안불안하지. 그래서, 최소한 뭐는 알아야 돼? 분모가 커지면 이 분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쌤, 저 좀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외우니까 어려운 거야. 외우니까.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다 대답합니다. 6칸으로 나눴어. 여기 분수로 표현하면은 6분의 1. 자, 이제 12칸으로 나눠보자. 여기 한 칸은 그러면은 그럼 이 분수의 크기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눈에 탁탁 보이지? 그러니까 분수의 개념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분수를 개념을 모르고 외워버리니까 분모의 뜻도 모르고 분자의 뜻도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진작에 그걸로 적용했으면 쉬울 수밖에 없는 건데. 또 말 나온 김에 그럼 무한대분의 1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색칠한 거. 거의 있겠어, 없겠어, 이게? 거의 없지. 보이지, 눈에? 그러다 보니까 그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할 때 왜 통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좀 빨리 해줄게. 자, 여기가 뭐야? 3분의 1, 얘가 2분의 1. 둘이 못 더해. 같은 개수로 나눠주면 돼, 근데 크기를. 이렇게. 이게 통분이야. 6등분 해주는 게. 그럼 몇 칸입니까? 둘이 더하면? 총? 6등분한 것 중에 5칸, 6분의 5 되네. 요게 이제 사고력을 쓰는 방법이야, 따지면은. 어렵지 않지, 저렇게 보니까. 나는 뭐 설명해 주겠어? 분수를 모른다고 하면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사실은 너네 초등학교 때 저기 막 종이 잘라가면서 했었잖아.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잘했으면 이제 그게 즉 스노우볼이 굴러오는 건데 뭐 지금이라도 잘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냐. 야, 좀만 쉬었다 하자.